지난번에 조폐공사 사장 조용만 사장이랑 그 업무 보고 관련된 질의를 할 때 보통 이제 업무 보고 관련된 질의를 하면 와서 이제 협력관들이 뭐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귀뜸도 했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원래는 이제 보통 질의를 한 2번 정도 하는데 그날 밤 10시, 11시까지 3번을 했어요. 끝까지 그것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국조폐공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키지 않고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민간기업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장려해 가면서 상용직으로 채용되어야 할 분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유연화의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불안정 노동의 대명사인 플랫폼 노동도 이런 식으로 유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업무를 올리면 사용자가 그때 시간되는 노동자가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측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사측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찝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력 소개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우선 전제가 이 업무는 오래전부터 차세대 여건이 도입되면 종결되는 업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근데 일용직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채용 일분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면 안 되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되게 약간 좀 제가 너무 젊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혹은 뭐 이렇게 가당찮다는 타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 와서도 저러는데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많이 났었고 이게 법적으로든 아니면 내가 너무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든 되게 별거 아닌가? 나는 기분이 나쁜데? 뭐 불쾌한데? 뭐 되게 불합리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불합리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한 이유를 찾아가는 건 또 함께 하면 또 금방 하기 때문에 경험하셨던 일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해도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게 10몇 년이 지났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아까 회사 또 시끄럽게 만드는 게 싫어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시끄럽게 만드는 게 싫다면 또 시끄럽게 하는 게 또 저희의 일일 것 같고요. 한국조폐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 위반 인정하고 관련 임금을 지급하라. 한국조폐공사는 비정규직 권리 포기 강요, 금전 합의를 중단하라. 한국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경제정책,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부분도 맡고 있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곳에서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한국조폐공사는 꼼수계약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달 전입니다. 조폐공사 업무보고 때 이 여권 발급원들의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고 물었는데 조용만 사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조폐공사는 조용만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용만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이 이 보상금과 합의서를 내미는 것을 준비해왔던 그 한 달 사이에 여기 있는 노동자들과 저희 의원실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일명 22개월 쪼개기 편법 계약으로 사회차례에 입사하여 약 8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니 그런 줄만 알았고 괜히 눈밖에 나면 해고당할까 싶어서 사측이 시키는 대로 노예 근성으로 일만 했습니다. 전자여권 10년 도래와 넘쳐나는 해외 여행객들로 해 뜨면 출근해서 잔업까지 강행하면 녹초가 된 몸으로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발긋기 기계 소음과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하느라 다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발금 업무와 1인당
일당 하루 1,000건 가까이 눈이 빠질 듯한 피로감이 유관 판독 업무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가중한 업무들이지만 발급원들 누구 하나 힘들다 표현 한번 못해보고 각자의 일일 최대 작업량을 소화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 최고의 수익인 여건 사업 뒤에는 힘들고 고된 업무에 한복한 여건 발급원들의 노고는 묵인되었고 직원끼리만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노동자로서 보상 및 지원을 사측에 문의했더니 사용자가 기책 사유가 없고 일용직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묵살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한 처사로만 여기는 회사에 너무 배신감이 들었고 권리를 찾아야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면서도 제 입사 시 근태를 적용시키고 일하다 실수라도 하면 벌점을 부과하며 2주 또는 한 달 동안 출근을 안 시켜줬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본인들은 잘못했다 회피하려는 거지 발급원들이 이름으로 꼬리표를 달아주면서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도 이루 말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제와 그간의 서름을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그런 대우가 싫었음 왜 들어왔냐며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 입맛에 맞게 굴러다니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희는 내부 개발자가 아닌 당당한 공익제보자로서 당당히 허시복직하여 당당히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제가 퇴사를 해도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만 하고 당당히 나서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 중요한 비밀 합의서를 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합의서를 제안하고 오히려 저희의 불신만 깊어졌습니다. 기사에는 댓글이 똑같은 감성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머니이고 누군가에 딸려서 살아있는 감성을 지닌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감성벌이 하냐 등으로 언어 폭력을 하면 졸랐습니까? 내가 하면 살아있고 남이 하면 물론이라는 말입니까?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극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검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당당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입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네가 감히 회사를 상대로 뭐를 해? 라는 베이스래요. 어떻게 너네가 회사한테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를 할 텐데 너네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고 노조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노조가 간다고 그게 다 법은 아니다. 다 그냥 시끄러운 게 회사는 싫으니까 합의해서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거지 노조에서 뭔가 요구하는 걸 100% 들여주지는 않고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법적으로 갔을 때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서슴없이 많이 하셨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는 뭐 어떤 노동법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으면서 저런가?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나씩 깨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합의서를 제시했을 때도 회사에서는 분명히 돈 주는데 왜 이거를 합의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합의서에 한 사람보다 저희가 합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결과가 온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사는 너희들이 하는 거는 그냥 떼쓰는 것 뿐이야 라는 반응들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이 조폐공사가 이 노사관계 관련돼서 막 이렇게 쟁의 행위를 하고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합의서를 내밀었다는 것도 이렇게 그게 이제 본인들이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여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예전에 뭐 알바 노동자들이랑 노동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조용만 사장이 우리가 노동운동했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조폐공사가 이
노사관계에서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되게 당당하게 하는 걸 보면서 잘 몰라서 저러는구나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방침으로 내려갔던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 거여서 좀 이 부분을 좀 저는 좀 많이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들 혹은 되게 사소한 거라도 어떤 부당하게 느껴지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부당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이 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저는 핵심은 사과받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용만 사장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서 띵 내밀면서 마치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게 뭐 제가 여러분들을 돕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저도 너무 분노스럽고 끝까지 저도 저의 할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